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진 상태에서 CPI 지표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발표가 된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론 금리는 3월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월달 CPI, 2월달 CPI, 3월달 CPI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뭐 크게 영향을 줄 건 아니겠습니다만 더 주목이 돼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전망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진 종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 전망은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주말에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이전 상장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전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번 부인도 했었고 거래소 쪽에서도 좀 곤란한데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이전 상장설이 나오는 이유는 올해 안에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상장이 되게 되면은 뭐 성장세나 이런 거 떠나서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면 좋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월 8일입니다. 자, 일단은 1월달 초반이 지나가면서 약간은 좀 기대감이 첫날부터 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산타랠리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뭐 양시장 모두 조금씩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멈췄다. 그리고 이 CPI 발표를 앞에 두고서 약간은 숨고르기, 지켜본다, 관망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 뭐 상승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CPI 지표와 그 다음에 이번 주 만기일 거기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PI 지표 같은 경우는 11일이죠. 네, 미국 시장으로 11일. 그러니까 우리 만기랑 같이 겹치는데 우리는 이제 주말장까지 연결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2월달 CPI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얼마큼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3%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3.3%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시장 전망치에서는 3.2%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3.1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8 정도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달에는 4.0이었는데 이제 3%로 들어오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CPI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면서 지금 근원 CPI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연준이 이야기하는 이 CPI 지표도 근원 CPI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2%대까지 떨어져야지만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근원 CPI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냥 CPI는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가게 되면 지표가 약간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의사록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CPI 지표의 발표는 시장이 여전히 관망세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관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농업
관련한 부분에서도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았죠. 임금 상승률도 4.1%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조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용자 수도 좀 늘어나고 하니까 고용시장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지표가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쉽게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12월까지는 3.75에서 4%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1.5% 정도 금리 인하를 내린다는 얘기인데, 6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지난주 시황에서도 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연준 위원들은 지금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죠. 근데 3회보다는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시장이 예상하는 6번의 금리 인하는 이거는 또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회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4.25에서 4.5% 정도까지 금리를 낮춰놓고 내년도에 또 금리 인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너무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빠르면 5월달, 늦어도 이제 하반기 정도는 시작할 것 같다 싶은데 5월달에는 확실히 금리 인하의 어떤 포인트가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앞서서 땡겨가지고 막 흥분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조정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저점이 잘 높아지고 있느냐, 또 단기적 이격이 벌어졌지만 그 아래쪽까지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되는 걸 잠깐 살펴보면 그 전에는 없어요. 지금 월, 화, 수, 까지 없고요. 목요일 날 발표되는 게 이제, CPI 지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일 날 들어가면서, 이제 PPI 지표, 그 다음에 핵심 PPI, 뭐 다 이런 거 발표가 되는 건데, CPI, PPI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부 정도는 계속 요걸 앞에 두고서,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앞두고서 좀 시장이 관망세에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태로 뭐 특별하게 어떤 재료가 있는 부분이 아니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가전박람회 이런 거 열리니까 관련해서 AI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특정 업종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크게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우려감도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겠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조정이 이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내려간다는 쪽이 아니라요. 오르지 못한다는 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 조정이 아니라 바닥을 잡기 위해서 반등 포인트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지난해 상승폭을 되돌리고 있는 그런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에서 2620까지로 잡아놨는데 이 정도면은 하방 쪽을 조금 더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뭐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주가 조정이 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매도가 조금 나온다라면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자, 지금 하락 쪽으로 봤을 때 지지선까지는 70포인트, 위쪽으로는 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조정이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금융투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하나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9일날 발표되거든요. 내일입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어나게 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열리느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일단 주가는 올라가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일단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 또다시 한번 반영시켜 준다면 주가 상승 쪽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어쩌면 오늘부터라도 반등이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미국 증시가 소폭이라도 올라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좋아질 걸 생각해서 미리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갈 수도 있겠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지금 정도면 또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만기일, 후반부 만기일인데 CPI 지표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주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강보합이든 강세든 이렇게 좋은 흐름을 그나마 나쁘지 않은 흐름이겠죠? 이런 것들 보일 수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초반에는 중간 정도의 흐름, 후반에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강세로 연결될 수 있지만, 네, 아니라면은, 네,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있고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 그런데 전망치가 오르고 있는 종목에는 주목해야 된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증권사들의 눈높이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4분기에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왜냐면 일회성 비용, 뭐 성과금, 퇴직금,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소비했었던 부분들을 4분기에 많이 털어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처리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변동폭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대박이 터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른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좋게 나온다든지 유지를 잘 해버리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볼 수 있잖아요. 실적 발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치, 즉 증권사가 전망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을 대한유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73%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신 시스템 해가지고요.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15% 정도 늘어났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장 주가가 올라갈 환경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됐다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그 분석 정도는 우리가 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조 6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1개월 전보다는 3%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적자폭이 2,900억에서 2,200억으로 축소될 것이다 전망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적자를 보이지 않고 흑자로 전환됐다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박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전망치를 내세울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가 발표되는 그 시기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기회의 시점으로 또는 주가 상승의 시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때 차익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전 오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요. 본전이 오니까 더 사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총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지 마라. 네, 팔아야 한다. 이제 끝났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됐을 때 사람들의 매수가 많이 모이게 된다면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사람들은 일단 그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책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뭐 아래쪽 위쪽에 대한 부분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 분위기만 가지고 고려하는 거죠. 단기적 조정, 상승과 하락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주가의 큰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95,000원이 간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50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말이 되냐? 주가가 뭐 10만 원 넘어간다. 여기다 곱하기 50 하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곱하기 50을 지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거를 못 하려고 자꾸 생각하죠. 옛날 주식 뭐 그 가격에 비해 가지고 곱하기 50 하니까 만약에 10만 원 간다 그러면 한 주당 500만 원짜리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못 알아요. 지금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500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2000만 원이든 뭐 그 과거에 그런 액면 분할 전액 주가를 굳이 대입을 해가지고 이건 지금 뭐 1억짜리 기업이야 뭐 어쩌라고 그죠? 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곱하기 하지 마시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매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보시고요. 시총이 굉장히 낮다는 것과 성장성을 보고 하셔야죠. 자, KT뷰티 KT가 아니군요. K뷰티 수혜를 보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소폭 높아지고 있다. 근데 화장품주들은 뭐 LG 생활건강에서 보고 계시듯이 조금 길겠죠. 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는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네,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네, 더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일단 주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쪽에 네,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실적을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실적이 증가한 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잡아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자동차주들 대부분이 이제 3월달로 이 배당 기준일을 밀어놨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또는 우선주 쪽으로 봤을 때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차공단 쪽은 느긋하게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쪽이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세 번째 이야기 에코프로그램 이야기 좀 합니다. 새해 첫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쏠린 종목이 있다. 뭐냐면 에코프로비엠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989억을 사들였는데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979억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거네요.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네,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일단 매수 포지션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왜 커지고 있을까? 지금 에코프로그램을 얘네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일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종목에 지금 1000억 이상 매수, 특히 2차전지 이런 쪽으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를 매수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지난달이죠. 네, SDI하고 함께 43조 원 규모의 중장기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내려갔는데 그러면 다시 급등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 코스피로 이전 상장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건 주가에 무조건 호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나오는 것이 새롭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가게 되면 포스코 DX 보시면 아시죠? 주가가 안 빠집니다. 네, 안 빠지고요. 공매도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환매를 해줘야지 돼요. 왜냐면 코스닥에서 했었던 공매도는 코스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환매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방어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뭐 2차전지의 어떤 성장이나 기업의 확장성 이런 거에 랑 관계가 없이요. 그냥 코스피로 넘어간다. 이거 가지고만 네,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7월이었어요. 이전 상장설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안 가요. 라고 얘기했죠. 에코그룹 자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남아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글쎄요. 실제로 이전 상장을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이건 에코프로머티도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어렵다라는 표현을 한국거래소에 해줬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제동을 걸었던 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올해 합시다. 네, 올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시기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하지는 않았고 주관사들과 사전에 미팅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해도 되고 2월 달에 해도 되고 3월 달에 해도 되고 주관사 선정하고 나서 천천히 해가지고요. 올해 안에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면 공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나가리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DX의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이 ETF, ETF 편입으로 통하는 어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시총이 또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30조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대로 그냥, 방어가 되고 유지가 된다면, 코스닥에 가서도, 방구 좀 끼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그대로 넘어간다면, 뭐랑 비길 수 있어요? 기아차, 포스코 홀딩스, 이쪽 3, 40조 정도 되는 거랑 같이 비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등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안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니까, 얘도 방고 좀 끼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ETF 편입을 통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장한 이후에 얻어맞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동안은 거의 천하무적 같은 상황이 좀 된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면 주가가 빠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 빠지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요.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서 전기차를 이런 소재 2차전지 소재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만의 재료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 혼자만의 재료고, 근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코스닥 시총이 1위인데 이게 유가증권 시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시장에는 더 혼란스럽겠죠. 왜냐면 등치 큰 애가 빠져버리니까 아주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에코프로비엠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럼 주가는 안 빠지겠네요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이 안정감 있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은 이전 상장한다 그러면 그 시점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일 것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주가가 미리 반영한다면 이후에 확정이 되더라도 큰 움직임은 없겠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모습 또는 주가가 더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됐을 때 이전 상장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전 상장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도 놈들이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가를 더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를 더 흔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덩치 큰 놈들이 다 넘어오면서 코스닥은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로 빠지지 않을까,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장이 될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이 이 패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바이오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만 바이오는 살짝 애매한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CPI 지표,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주 후반부에 약간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 초반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실적 전망치가 4분기에는 대체적으로 눈높이를 하향시키는 그런 증권세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특히 반도체
자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 이건 에코프로비엠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놈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이기 때문에 더 때릴 수는 없겠지만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라도 떨어뜨려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를 환매하든지 뭐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공매도 환매는 매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더라도 이전 상장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상장 이후에 떨어지는 건 어쩔 없지만 코스닥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천하무적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진 거죠.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전벨트를 일단은 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책 한 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타코믹스 보셔야 되겠죠? 41페이지. 주식도 조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매수하다 보면 가진 돈도 없어지고 매수한 종목은 손실이 커져서 결국 손절 매도를 하게 된다. 정말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주식에게만 방망이를 휘둘러 보기 바란다.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대더라? 그럼 막 사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거다. 라고 생각됐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시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철저히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망하시고,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잘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대응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분명히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오늘은 9시,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이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9시 방송 준비 빨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 방송 아침 시작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9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천천히 아침부터 서두르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가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